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친구가 먼 곳에서 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아니하니 군자가 아니겠는가. 명확하게 보고 분명하게 들어라. 군자는 9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총명함을, 안색에는 온화함을, 용모에서는 공손함을, 말을 할 때는 진실함을, 일할 때는 공경함을, 의문이 생기면 질문을, 화가 날 때는 그 후에 닥칠 어려움을, 이득을 볼 때는 의를 생각해야 한다. 나부터 바로 서고 사람들이 따르게 하라. 자공이 군자에 관하여 여쭤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자신의 말을 스스로 실행하고 그 다음에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 인도의 한 어머니가 어린아이와 함께 간디를 찾아갔다. 선생님, 저희 아이에게 설탕을 좀 적게 먹으라고 알려주세요. 저희 아이가 선생님을 매우 존경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를 것 같습니다. 간디는 잠시 생각하더니 3주 후에 다시 오면 그때 말해주겠노라 답하고 두 모자를 그냥 돌려보냈다. 어머니는 좀 의아했지만 3주 후에 다시 간디를 찾아가 같은 부탁을 했다. 그때서야 간디는 얘야 설탕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단다. 설탕을 좀 줄이렴 하고 말했다. 예야하게 생각하는 아이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은 저도 설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3주 정도 시간을 들여 줄일 수 있는가를 시험삼아 해보았는데 설탕을 줄일 수 있어서 오늘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행동과 실천이 어렵지 옳은 말을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훈수는 누구나 쉽게 들 수 있다.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훈수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비평과 비판을 앞세우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며 실천과 행동을 앞세우는 사람이 이끄는 자가 된다. 가야 할 길을 알고 일관되게 걷는다. 공자께서 증삼에게 삼아 나의 둘은 하나로 관통되어 있다 라고 하자 증자가 네 라고 답했다. 공자가 나가자 문인들이 물었다. 공자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증자가 말했다. 선생님의 도는 충서일 뿐이다. 이른이 넘은 공자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했다. 나의 삶은 하나로 깨어져 있다. 나는 일관된 길을 걸어왔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 그것을 단 두 글자로 요약한다면 바로 충과서다. 공자는 자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일관된 도를 충과 서로 요약했다. 충은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한마음으로 집중하는 마음이다. 서는 여심으로 상대와 내가 같이 하는 마음이다. 자신이 맡은 일에는 충심을 다하고 타인에게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이는 없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10집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에도 반드시 나만큼의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은 있겠지만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도 자기 일에 집중하여 주변 사람들과 거짓 없이 믿음직스럽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지럽다 해도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도 그러했다. 10집 정도 모여 사는 작은 마을에도 공자만큼이나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은 반드시 있었다는 논어의 기술을 보면 그렇다. 평범했던 공구가 위대한 성인 공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호학 정신이다. 성실과 믿음의 바탕 위에 그 누구보다도 배우기를 좋아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논어 전체를 통해 그 어떤 자랑도 하지 않았던 겸양지덕의 공자께서도 호학만큼은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공자의 말은
누구든 배움에 집중하면 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은유하고 있다. 공자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되 조선 최고의 학자였던 다산 정약용도 회갑을 맞이하며 쓴 자참묘지명에서 호학을 들고 있다. 밀려온 삶에서 밀어가는 삶으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답답해하지 않으면 일깨워주지 않았고 표현하려 애쓰지 않으면 밝혀주지 않았다. 하나를 가르쳐 주었을 때 스스로 세 가지를 알아내지 않으면 반복해 가르치지 않았다. 재능이나 사상 등을 열어주고 휘게 일깨워주는 걸 개발이라고 한다. 이 단어는 공자의 독특한 교육 방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공자는 학생 스스로가 궁금한 걸 밝혀내지 못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아니라 생각하여 일깨워주지 않았다. 전전긍긍하지도 않는 학생에게 미리 가르쳐봐야 조작만 될 뿐 크게 득될 게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 스스로가 잘 표현하고 싶어 더듬거리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밝혀주지 않았다. 논어는 제자의 질문으로 시작하여 공자의 대답으로 마무리된다.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들을 수 없다. 제자들은 질문하면서 이미 반을 배우고 대답을 들으면서 나머지 반을 익혀 학습이 완벽하게 된다. 그러니 하나를 가르쳐주고 나머지 세 개는 스스로 알아서 찾는 자세가 보이지 않으면 공자는 제자를 다시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다. 소명을 알고 예를 알고 말을 안다는 것.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예를 알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논어에서의 마지막 어구 세 문장에는 중요한 기준이 들어있다. 목적 있는 삶, 바르게 사는 삶, 함께하는 삶의 원칙이다. 50에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삶의 기준이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철학자가 필요는 없지만 공자께서는 나이 50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렸다고 하셨다. 삼부시, 명과 예와 말. 구지명. 천명을 알지 못하거나 자신의 소명을 알지 못하면 리더다운 리더로 서기 쉽지 않다. 부지례. 예를 알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가기 어렵다. 부지언. 사람의 품격은 말에서 시작된다. 말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게 더 중요하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계로가 귀신 섬기는 일을 물었을 때 공자께서 아직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셨다. 계로가 다시 묻기를 감히 죽음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라고 하여 공자께서 삶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라고 말하셨다. 계로가 다시 물었다. 죽음은 시작인가요? 아니면 아주 영영 끝인가요? 이에 공자의 대답은 간결하다. 살아있는 오늘의 삶도 잘 모르겠는데 죽은 이후의 일들이 뭐 그리 급한 것인가? 귀신의 유무보다 더 긴급한 게 살아있는 지금 우리의 삶이니 당장 긴급하지도 분명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더 집중하고 노력하는 게 더 낫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공자가 귀신이나 죽음의 문제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것들은 그 나름대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보다 더 긴급한 삶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꺾이지 않을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삼군을 통솔하는 장수는 빼앗을 수 있으나 필부에게서 그 뜻은 빼앗을 수 없다. 춘추시대 제후국이 가질 수 있는 병력 규모인 36영명 대군을 삼군이라 한다. 공자는 삼군을 총지휘하는 장구들, 전쟁이나 전투로 빼앗을 수 있으나 일개범부라 해도 그의 가슴속 깊은 뜻은 빼앗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간절한 뜻을 지닌 사람은 돈이나 출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뜻을 바꾸지도 않으며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한 의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반복하는 습관에만 기적이 찾아온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본성은 서로 비슷하나 익히는 것에 의해 서로 멀어진다. 가지고 태어난 천성이나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무엇을 익히고 반복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공자 말을 필두로 수많은 현인이 반복과 습관에 대해 지적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일시적이 아닌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로 탁월함은 습관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했고, 파스칼은 습관은 습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지 합리적이라든가 올바르다는 데에서 따르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다.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사람을 만들며 습관은 철사를 꼬아 만든 쇠줄과 같아서 매일 가느다란 철사를 엮다 보면 이내 끊을 수 없는 쇠줄이 된다고 말한 사람도 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우리 속담 이외에도 40이 지나면 사람들은 습관과 결혼해 버린다라고도 했다. 욕먹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말라. 자공이 물었다. 평생토록 실천할 만한 말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서라는 말이다.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다. 평생 삶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간결한 말을 하나 알려달라는 제자 자공의 말에 공자는 서어라 답했다. 자공이 바로 알아듣지 못했는지 공자의 추가 설명이 이어진다. 자기도 바라지 않는 바라면 남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싫다면 타인도 싫을 것인즉 상대가 싫어하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해 욕 듣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말라는 뜻이다. 서는 여심이다. 같은 마음이다. 너와 나의 마음이 같아지는 게 바로 서이다. 그러니 서는 배려, 공감, 용서, 사랑과도 같은 말이다. 잘못을 받아들이고 자책할 줄 아는 사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끝났구나. 나는 아직도 자기의 잘못을 발견해서 안으로 자책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잘못이다.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던 제자 안희를 제외하면 나는 지금까지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안으로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잘못하고도 이를 고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잘못이다. 잘못했으면 즉시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잘못은 대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서 유발되는 것인데 이런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게 바로 인을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군자다. 공자는 논어를 통해 잘못이 무엇인지를 반복하여 지적하고 가르쳤다. 지금이나 춘추시대나 사람이 사는 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치려 노력하는 사람이 없음을 공자는 이렇게 한탄했다. 세상이 말세로구나. 더 이상의 희망과 미래가 없구나. 2500여 년 전에도 희망을 찾기가 어려웠다. 누구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미래가 없다며 공자는 걱정했다. 50에는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공자보다 약 70여 년 전에 태어난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타인에게 충고하는 일이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를 아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며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현실주의자 공자께서도 말했다. 군자는 잘못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으려 노력하지만 소인은 타인에게서 찾으려 한다라고 했다. 리더는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보통 사람은 원인을 외부로 돌리려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 타인을 책망하거나 원망할수록 발전은 멀어져 간다. 스스로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점점 뒤처지게 된다. 50에 들이닥칠 근심이 고마운 이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을 닦지 못한 것, 학문을 강구하지 못한 것, 의를 듣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 불신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나의 근심이다. 공자에게도 근심거리가 있었다. 첫째는 덕을 닦지 못한 것, 지혜와 사랑과 용기가 덕이다. 둘째는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못한 것,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궁리하거나 연구해 보지 못한 것. 셋째는 의를 듣고 배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것. 마지막은 어떤 것이 선하고 선하지 못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선하지 못함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근심이라 했다. 혼자만의 삶에서 함께하는 삶으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두루 대하며 편을 가르지 않지만 소인은 편을 가르며 두루 대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할 것인가를 두고 마음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는 없지만 공자의 기준은 나를 먼저 생각하느냐, 우리를 먼저 생각하느냐, 그것이 기준이었다. 이에 다산 선생은 군자는 덕 있는 사람과 버타니 언제나 마음과 정신이 친밀하여 세력으로 묶어 지내지 않는다라고 했다. 반면에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람들하고만 무리지어 편을 짜고 행동하며 항상 개인적인 이속만으로 교류하니 이익이 생기면 모이고 이익이 닿으면 흩어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공보다 사를 앞세우는 사람들을 소인이라 한다. 앞서 소개한 내용은 50에 읽는 논어에서 인용하였습니다. 논어에는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덕목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공자는 나이 50이 넘어서야 정치에 나섰고 60 중반까지 이룬 것 없이 여러 국가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자가 역사의 성인으로 남은 이유는 그가 인생에서 보란듯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번번이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벼슬도 제대로 못했고 아끼는 제자들을 먼저 저 세상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난세에서 사람다움을 주장하는 공자의 주장은 그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긴 제자들이 각국의 군주들에게 쓰임을 받기 시작하며 서서히 빛을 발하였습니다. 후에 제자들이 위대한 스승인 공자의 가르침을 수없이 되뇌이며 유교는 동아시아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갖춰야 할 인생의 태도에 대한 공자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라고 말한 공자가 그러했듯이 현명하게 자신의 길을 일관되게 걷고자 한다면 이 책과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